여러분의 집은 안녕들 하십니까? 그 방이 알고 싶다의 김승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 방을 구하는 디리스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방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에게 의문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내가 사는 집 근처가 너무 어둡고 컴컴해서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 구하러 다니기도 힘들고. 방법 없을까? 요즘 기지 학생들 다 이걸로 방구해요. 이거 몬테칼로 방법 사용해서 엄청 정확하고 좋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관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제 좀 더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돈, 이동수단, 취미를 위한 이동거리 등 개인의 속성을 고려하여 디지스 주변 어느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 즉 좋은 주거지의 조건을 계산하고자 다음과 같은 비용들을 고려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첫째, 하우징 코스트입니다. 이는 주거 그 자체에 대한 비용으로 월세 관리비를 포함하며 룸메이트가 있다면 이 가격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의한 대출 이자는 2년간 약 4% 정도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행복주택 등의 주거지는 침대 등 생활에 필수적인 옵션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수 가구 구입비 48만 원을 24개월로 나눠 적용하였습니다. 최소 생활비, 교통비를 역시 고려하여 가처분 소득 구간별로 취미 및 유용에 투자하는 비용을 다르게 하여 소득 대비 생활 패턴이 적용된 적절한 가격대의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세이프티라는 항목을 추가했고, 집 환경에 대한 예민도 역시 고려하여 다양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디스턴스 코스트입니다. 이는 이동수단이 구매로 인한 비용, 사용에 의한 비용 등을 고려한 값입니다. 이동수단 구입비를 24개월로 나누어 적용하였고, 자동차 보험료와 같은 비용인 이동수단 고정 유지비, 기름값과 같은 이동수단 당리 이동거리당 비용의 거리를 곱한 값을 더했습니다. 또한 이동수단으로 인한 효용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이동수단에 따라 이동시간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단으로 인한 시간 이득의 최저시급을 곱한 값으로 효용을 고려하였습니다. 디스턴스 코스트를 계산할 때 이용되는 거리, 즉 월간 이동 거리를 구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통학거리인 디리스 컨실리언스 홀까지의 왕복거리, 노래방, PC방, 취미학원 등으로 이동을 위한 왕복거리, 병원 이동을 위한 왕복거리를 더해 월간 이동거리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때 대전발전연구원이 교통수단별 통계 비용 특성 분석 및 정책 연계 방안 연구의 내용을 참고로 비업무 이동 중에서 생명에 필수적인 병원 이동 거리를 다른 취미 이동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여 1.5배 정도 가중치를 두어 조금 더 가치 있는 이동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스 통학은 업무 이동으로 간주하여 다른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이 모든 디스턴스 코스트, 하우징 코스트와 만족도 예민도를 활용하여 베네핏이라는 새로운 수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맞는 집들을 추천합니다. 거주지, 디지스 주변 노래방, PC방, 학원 등 위치, 이동수단 가격, 이동 거리당 비용, 평균 속력 등의 정보를 파이썬 딕셔너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학생을 여러 속성을 가진 하나의 원자처럼 생각하여 많은 학생 수일 때 특정 조건에서 최적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의 속성은 월별 예산, 이동수단, 병원을 가는 빈도, 구할 수 있는 룸메이트의 숫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특정 경우 용돈을 많이 받거나 부모님 차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검사인
MBTI 검사의 통계를 이용하여 외향성이 높은 비율과 내향성이 높은 비율을 설정하였습니다. 외향성이 높을 경우 룸메이트를 많이 구할 확률이 높고 노래방, PC방 등 외부 활동을 할 확률도 높습니다.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 70% 확률로 퍼스널 모빌리티 구매를 고려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건강도는 대부분이 학생이 20대 초반인 것을 고려하여 상위 90% 정도는 2달에 한 번, 하위 10%는 한 달에 2번 병원을 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모델에서 설정했던 대로 하우징 코스트와 디스턴스 코스트를 계산하였고 최적의 선택지와 차선의 선택지를 결과값으로 도출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모델을 이용하면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다양한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50만원쯤일 때 어느 주거지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을지, 보편적인 경우 어느 주거지가 디리스 학생들에게 최적의 주거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주거지가 학생이 최적 주거지로 선택된 횟수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코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 학생 한 명의 이동 성향과 예산 등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집이 각각 선택된 결과입니다. 또한 여러 수치에서 학생 수 100만과 1000만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했을 때의 차이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후 설명드리는 통계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학생 수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복주택이 포함된 경우 행복주택, 기숙사 일반실,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순으로 많이 선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지만 행복주택 입주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분포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행복주택을 제외하고 실험한 결과를 보면 기숙사 일반실이 압도적으로 선택되었고 아파트 대신 빌라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면 입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최적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학생의 조건에 맞게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거지별로 어떤 속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최적의 주거지로 선택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노래방, PC방, 학원, 병원 등 통학교의 이동 빈도는 거주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노래방을 많이 가는 학생의 경우 정문 빌라나 쌍계리 빌라가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C방을 많이 가는 학생은 남해원드 아파트나 후문 빌라가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상당히 계열간의 편차가 작고 중요도 자체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행복주택은 특정 야외 활동에만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다양한 학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기숙사 일반실의 경우 용돈이라는 변수에 걸린 학생들이 모여 살 확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특정 계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주거 선정 요건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PC방을 많이 가는 학생은 남해원의트 아파트가 최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 주거 지역별 통학교의 이동 빈도의 분포와 편차가 다르다는 것은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주거지별 집 의존도 그래프를 봅시다. 집 의존도는 집 주위 환경이나 시설에 예민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시설이 좀 안 좋더라도 집이 잠만 잘 잘 수 있으면 되지 와 같은 경우를 집 의존도 0, 집은 무조건 쾌적하고 시설이 좋아야지 와 같은 경우를 집 의존도 1으로 두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이 쾌적함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계리 빌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에 대한 요구치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특화실이 일반실보다 조금이나마 좋은데 집 의존도가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 특화실은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빌라의 경우보다 가격이 높고 이동수단이 도보일 경우 테크노폴리스 중심 상가를 이용하기도 부적절합니다. 그럼에도 특화실을 선택한 학생들은 내향성 수치가 높아 룸메이트를 구하지 못하고 외부 활동도 적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즉 거주 환경 자체에 별다른 관심이 적고 외부 활동도 적으니 빌라보다 조금 비싸도 조금이 시설 개선이 여지가 있는 특화실에 살겠다 라고 선택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집 의존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거주지별로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 도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도보는 다른 이동수단보다 많이 느리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도보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보일 경우 이동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럼에도 도보 비율이 높은 곳들은 이동수단이 도보여도 좋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전거의 비율이 높아지는데요. 빌라에서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전거로 인한 초기 비용을 감당할 자금이 있기에 도보보다 기타 이동수단을 훨씬 많이 이용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쌍게리 빌라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곳이 선정된 학생들은 100% 부모님 차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쌍게리 빌라는 비용적으로 다른 빌라들과 비슷하지만 거리 측면에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없는 부모님 차를 이용해 거리에 대한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경우만 선정되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집을 선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가 용돈입니다. 용돈이 부족하면 어떤 주거지들은 아예 거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용돈이 적으면 룸메이트와 함께 빌라에서 거주하거나 기숙사에서 사는 경우가 적고 용돈이 많다면 아파트 등에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쌍게리는 부모님 차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 가장 용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코드는 학생에게 경제적 효용이 가장 큰 집을 최적의 집이라고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효용은 금전적인 이득과 손해를 나타낸 것이 아닌 이동시간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잠재적 손실 금액을 반영한 값입니다. 따라서 값이 마이너스라고 추가적인 금액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이 효용 순위와 선택된 집이 개수는 비례할까요? 거주지에 따른 상대적 효용 그래프를 보면 화성파크 드림 아파트, 남해 온네트 아파트의 효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효용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면 화성파크 드림, 남해 온네트, 행복주택, 후문빌라 순으로 선택된 집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효용과 집이 개수가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학생별로 용돈과 이동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집이 선택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돈이 적고 이동수단이 느린 학생의 경우 아예 아파트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렴한 기숙사로 몰리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숙사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시설 만족도 자체가 원래 낮기 때문에 효용이 낮게 나오죠. 반대로 돈이 많고 이동수단이 빠른 학생의 경우 기숙사부터 아파트까지 전부 살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이 높은 거주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행복주택이 가장 싸기 때문에 행복주택의 비율이 높은 것이고요. 결과를 정리하면 이동수단 및 통학계획, 이동 빈도와 관계없이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행복주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면 보편적인 경우 기숙사 일반실이 가장 좋고요. 개인의 속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실제 주변 학생들이 거주하는 수와 유사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변수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꽤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코드의 활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집을 찾고 싶은 상황에서 먼저 주거 형태를 선택해 주시고 한 달 예산, 통학 횟수, 취미 이동 횟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최적화된 주거 위치와 여러 차선택 위치를 추천해 줍니다. 위 예시처럼 월 사용 가능 예산이 63만원인 학생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경우 주거비로 약 20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용은 기숙사 일반실보다는 3.2만원 정도, 정문앞 원룸보다는 18만원 정도 경제적 이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된 주거지가 매물이 없거나 행복주택과 같이 입주 시 조건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차선책도 제시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쌍게리 원룸이 차선책으로 제시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 경우도 다른 선택지보다 꽤 많은 경제적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오차가 존재하는지 함께 알아봐야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무조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를 컴퓨터 안으로 100% 정확하게 옮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편의성을 위해 일정 부분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건물들의 위치를 평면 좌표계로 옮겨서 일직선으로 이어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물론 현풍지역 특성상 그렇게 많은 차이가 생기진 않겠지만 언덕이나 도로 상태, 그리고 샛길과 장애물 등이 현실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지역별로 평균 월세를 구해 계산했습니다. 즉 모든 방을 다 조사하진 않았고 개별적인 방의 데이터를 모두 넣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극소수의 조건이 매우 좋은 매물이 존재나 그 반대의 경우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20대 학생들의 개성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의 코드는 개개인의 취미 및 외출 빈도가 고려되지 않아 각각의 학생들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시뮬레이션은 입력받은 예산 등 주요한 변수들을 토대로 참고 자료를 만들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좀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이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누군가에겐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는 보금자리, 또 누군가에겐 혼자만이 공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방 구하기, 이젠 여러분이 나설 차례입니다.